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용어를 서브클래싱이라는 용어와 서브타이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서브클래싱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서브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브클래싱은 뭐냐면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속이 아마 서브클래싱에 해당될 거예요. 기존에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와 상태를 내가 중복 정의하지 않아도 걔를 상속하면은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브클래싱이라는 거고요. 서브타이핑은 그렇게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지 않고 겉모습만 재사용하는 거예요. 서브타이핑. 그런데 C++에서는 상속이라는 것만 제공하고 있고, C++에서 제공하는 상속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은 서브클래싱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우리는 서브타이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럼 서브타이핑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B가 A의 서브타입이 되면은 A 타입을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B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들었던 예가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요 예로 상속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애완동물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강아지를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고양이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애완동물을 상속받은 어떤 애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 상위 타입의 이 필요로 할 때 그 상위 타입의 그 하위 타입의 객체들을 언제든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에 펫이 전달되고 있어요. 매개변수 타입이 펫이에요. 그리고 참조로 받고 있습니다. 얘를 참조로 받지 않으면 이 얘기들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참조로 받거나 포인터 타입으로 우리가 매개변수 타입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강아지를 전달하든 고양이를 전달하든 펫의 하위 타입들 중에 어느 것이든 전달해도 코드가 문제없이 동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없이 동작하게끔 해야지만 좀 더 강건하게 그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다양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클래싱이라는 용어와 서브타이핑이라는 용어를 잠깐 기억해 두시고,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되도록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이제 상속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점.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재사용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상속을 하게 되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속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델링 하지 않고 강아지 따로 만들고 고양이 따로 만들게 되면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드는 클래스에 중복된 코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중복된 코드들을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펫에 정의한 다음에 펫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만들고 강아지를 만들면 얘네들을 만들 때 편리하다는 거예요. 뭐만 만들면 되냐면은 둘이 다른 점. 애완동물에서 물려받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해지는 거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정의된 코드를 나는 다시 타이핑하지 않아도 그냥 상속받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다 물려받으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재사용을 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두 번째 이점은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모컨. 리모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모컨이라는 거는 그 객체를 조작할 때 사용할 변수 타입을 말해요. 변수 타입.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는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애완동물이라는 타입의 리모컨, 변수로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성격의 함수가 되냐면은 범용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범용 함수를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7장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범용 함수는 뭐예요?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다양한 인자 타입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take work라는 함수도 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강아지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고양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인자로 받을 때 또는 이렇게 할 때 다양한 이 상속에서 다양한 아래에 있는 그 하위 타입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들은 우리가 보통 C++에서는 같은 거면 주소 전달보다는 참조 전달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늘 참조 전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가 멤버 변수로 뭘 유지해야 돼? 객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양한 객체를 상속을 이용해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참조를 안 씁니다.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써요. 왜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쓰냐? 참조 쓰면 안 되냐? 참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한번 참조한 걸 바꿀 수 있나요? 참조 변수는 한번 참조한 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참조를 쓰게 되면은 생성할 때 할당된, 참조하게 된 그 객체 외에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멤버 변수는 보통 우리가 이런 종류의 애완동물을 유지하다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유지하는 멤버 객체를 중간중간에 바꾸고 싶으면은 참조를 이용해서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뭘 이용해야 돼요? 포인터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다양한 상속 관계에 있는 객체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erson의 경우에는 다양한 애완동물을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의 두 가지 이점은 요거예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데 이 공통 리모컨이라는 건 상위 타입의 참조 변수나 포인터 변수를 말하는 거고, 실제 이런 코드를 만들 때 함수는 참조 전달을 쓰게 되겠고, 멤버 변수로 이런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런 상속 관계에 있는 객체를 유지할 때는 포인터를 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재사용 목적만을 위해 상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사람을 애완동물을 상속받아서 만든다. 그러면 이상해지죠, 코드가.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고, 이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상속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수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상속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서 이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을 경우, 좋을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지 무조건 이세가 성립한다고 상속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과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이제 펫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펫을 상속받아서 고양이,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강아지의 부모 클래스라 그러고, 강아지는 애완동물의 무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는 똑같은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형제 클래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더 있을 수 있고 위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강아지를 상속받아서 뭐 진돗개를 만들었다, 불독을 만들었다. 그럼 불독은 그 애완동물 클래스의 후손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가족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가장 일관되게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모든 책에서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나타내지 않고 다른 용어들도 많이 쓰여집니다. 서브, 슈퍼, 파생, 기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그 용어들 보시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용어들도 여러 책들 또는 인터넷 보면은 이제 드라이브 베이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요. 서브 슈퍼라는 얘기도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클래스들을 상속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도를 그릴 수 있어요. 관계도. 도표로 이용해서 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상속 계층도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도식화할 때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결과들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림으로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의 표준화됐다고 하는 표기법이 UML 다이어그램이에요. UML. 이게 뭐 공식 국제 표준은 아닌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게 UML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졸업작품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어떤 이제 좀 더 상위 수업에서 고학년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는 이런 클래스가 있고 이런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를 설계 결과를 보여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익혀야 되냐면 UML 다이어그램들을 익혀서 그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 또 회사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설계 결과들도 이런 UML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상속 계층도도 있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익혀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설계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이나 제가 하는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UML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속과 관련해서는 늘 기억해야 될 게 클래스 계층도이고요. 이런 표시를 써요. 그리고 클래스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세 칸을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 메소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뭐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표시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팻으로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속 계층도를 그리는데 C++는 이제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다중상속. 그러니까 다중상속이라는 거는 한 클래스를 만들 때 하나의 부모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여러 개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중상속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면은 어떤 기준에 맞게끔 이제 다중상속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상속 계층도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이게 트리라는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 구조에 가면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프, 트리, 그래프. 근데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안에 트리가 있는 거예요. 트리,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나다 보니까 얘가 그래프 중에도 트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리는 보통 루트 노드가 있어요. 루트 노드가 있고 트리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트리도 있고, 이런 트리들을 우리가 이진 트리라 그래요. 이진 트리. 왜냐하면 자식이 최대 2개까지 있는 그런 트리가 되겠고, 이렇게 트리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중간 노드라 그래요. 자식이 있는 노드들을 중간 노드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자식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를 단말 노드라 그래요. 영어로 리프. 단말 노드라 그래요. 그러면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 원래는 트리 모습이 돼야 되는데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트리 모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트리 모습이. 그런데 가급적 트리 모습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상속 계층도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설계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애들, 이 중간 노드들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노드들이 아니라 얘네들을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들로 생각해야 되겠고, 얘네들을 조작할 때 사용할 리모컨으로만 여기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객체들은 얘네만 생성을 해야 돼요. 단말들만 생성하도록 클래스를 설계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예에서도 보면 펫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펫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 그럼 그게 뭐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생성하고 고양이 생성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펫이라고 하는 펫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펫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애 뿐이고, 언제 활용하는 타입이냐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타입이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를 공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할 타입으로, 변수 타입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속을 했을 때 서브 클래싱을 하면서 뭐도 돼야 된다? 서브 타이핑도 돼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펫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쓰나 고양이를 쓰나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같아야 돼요. 또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다 같아야 그런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 상수홀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하려는 거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캣과 강아지를 강아지 리모컨, 캣 리모컨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펫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펫 리모컨으로 얘네들을 처리하려면 펫에 있는 버튼만 누를 수 있어요. 리모컨에. 근데 펫에 있는 버튼이라는 건 뭐냐면은 펫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라는 거예요. 펫에 만약에 이 메소드가 없어. 그럼 펫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어? 겟 네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펫, 캣, 독 이렇게 만들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애완동물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소리가 다른 거예요. 애완동물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름과 관련된 기능들은 다 어디다 만들어?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 펫에 만드는 거예요. 펫에. 그 다음에 애완동물마다 다르게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는 각 애완동물마다 내는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다른 건 어디에 구현이 돼야 돼? 펫에 구현되는 게 아니라 각각 구현돼야 되는 거죠. 고양이에는 야옹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되겠고 강아지에는 멍멍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는 바크라는 메소드를 쓰고 여기 고양이에는 미오라는 메소드를 썼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펫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펫에 이 메소드가 여기 있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펫 리모컨을 쓴다는 건 펫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만 쓴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라는 거는 그 펫 클래스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와 얘 메소드가 여기에 있어야 돼. 근데 이름이 다르면 다양성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다양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이름의 어떤 메소드를 눌렀는데 얘가 가리키는 게 고양이야. 그러면 뭘로 출력이 돼야 돼? 야옹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고 얘가 가리키는 게 강아지야. 그러면은 멍멍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름으로 정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즉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 펫에는 애완동물의 이름을 유지하고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설정하고 애완동물의 이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geter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될 기능을 여기다가 만드는데 할 게 없어. 그냥 버튼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선언만 해요. 이퀄이 0이 있어서 선언만 합니다. 요 버출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버출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메소드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여기에 get name이나 저 멤버 변수의 name은 여기다가 중복 정의 안 해도 돼요. 그냥 public pe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코드가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되는데 얘는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각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야옹을 반환해주고 강아지는 멍멍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make 사운드를 눌렀는데 얘가 참조하고 있는 게 강아지야. 그럼 멍멍이 실행이 되는 거고 얘가 이 펫이 가리키는 애가 고양이면은 야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하는 겁니다. 이 상속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식들을 처리하는데
자식들마다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잘 생각해 가지고 얘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고, 얘를 만드는데 얘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없다고 해서 여기다가 메소드를 안 만들어 버리면 얘를 이용해서는 얘나 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마크라는 이름이고 얘가 미호라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그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켜도 그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메소드를 여기에 바크라면은 이 강아지로 타입 변환하지 않는 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버추얼 얘기는 다음 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은, 함수 호출과 관련해서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인딩. 바인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 어디에 이렇게 후라는 함수 호출했어요. 후라는 함수 호출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하면서 뭘 해야 돼? 이 후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후를. 근데 그 연결을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호출이 있을 때 이 함수 호출이 실제 호출에 대한 함수를 컴파일 시간에 결정할 수도 있고 실행 시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언제 결정할까? 보통 언제 결정해? 함수 호출을 어떤 걸 호출할지를 언제 결정할까? 컴파일 시간에 그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른 바인딩, 뭐 정적 바인딩이라 그래요. early binding, static binding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행 시간이 돼서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늦은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함수 안에 pet.makesound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아까 코드에서. 그러면 컴파일러가 얘를 번역하면서 pet.makesound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때 pet.makesound가 어떤 함수를 불러야 될지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 번역을 해야 돼. 근데 문법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뭘 불러야 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만약에 고양이가 인자 전달되면은 고양이의 make 사운드를 불러야 되겠죠. 강아지가 전달되면 강아지의 make 사운드가 전달돼야 돼요. 또 다른 게 오면 그것의 make 사운드가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 시간에는 어떤 인자가 여기에 전달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언제 결정이 돼야 돼? 컴파일 시간에 인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다? 늦은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에요. 그러면 함수들을 동적 바인딩 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동적 바인딩을 하고 싶은 메소드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 나는 얘네들은 동적 바인딩 해야 되는 애들이야 라고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컴파일러가 조치를 하고 뭐를 만들어서 실행 시간에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뭐야? 이 뒤에 나온 버추얼이라는 거예요. 메소드를 버추얼로 만들면은 얘는 컴파일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동적 바인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바인딩을 해야 될 수 있는 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C++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동적 바인딩이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동적 바인딩, 실행 시간에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려면 그 메소드가 뭐가 돼야 돼요? 버추얼 함수여야 돼요. 버추얼 함수를 우리가 가상함수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가상함수가 돼야 되겠고, 호출할 때 뭘로 호출해야 돼요?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늦은 바인딩을 해줘요. 그런데 이 함수가 버추얼이지만 호출할 때 값 타입의 변수로 호출하면은 늦은 바인딩을 안 하고 이른 바인딩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다음 노트 가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얘가 맞게끔 동작하려면은 가상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프로그램에서 상속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소멸자는 가상 소멸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이 소멸자가 순서대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자도 버추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버추얼이 생략되어 있죠. 없어요. 여기도 버추얼이 없죠, 앞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없지만 얘네들도 가상함수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상함수면, 부모의 소멸자가 가상함수면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버추얼이 돼요. 내가 수식하든 안 하든 얘는 가상함수가 되는 거예요. 가상 소멸자가 되겠고요. 얘는 얘를 재정의 하는 거예요. 여기 오버라이드라고 용어를 썼죠. 오버라이드. 이 오버라이드 한다는 건 재정의 한다는 거예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요 용어도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오버로딩은 뭐 하는 거예요? 다중 정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고, 오버라이딩, 재정의한다는 거는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내가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얘 쓰는 게 아니라 자식, 내가 새로운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자식에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덮어 쓰는 함수다라는 거를 또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조금은 지금은 처음 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왜 하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고, 상속은 이재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양성을 얻고 싶은 건데, 그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통 리모컨으로 여러 종류의 객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상속으로 묶여져 있는 여러 종류의 객체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 하나의 리모컨으로 여러 종류의 객체를 처리하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게 바로 가상함수라는 개념입니다. 가상함수. 그리고 가상함수를 통해서 동적 바인딩으로 실행 시간에 실행될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함수도 가상함수여야 되지만, 메소드가 가상함수여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도 포인트 타입이나 참조 타입이 돼야지만 동적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가 상속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코르 연산자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세계는 상속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접근할 수 없는 메소드도, 부모의 프라이빗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상속이 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을 받더라도, 즉
여기서 이 독과 캣은 어떤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여기엔 멤버 변수가 없죠. 그래도 얘는 뭘 물려받아요? 네임이라는 그 이름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임이라고 막 써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못 합니다. 왜? 네임의 타입이 뭐예요?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물려줬지만 나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부모가 만들어 놓은 접근 권한을 내가 막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줬지만 프라이빗으로 물려주면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부모가 허락한 정도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물려받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 우리는 접근 권한을 왜 해요? 강건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임이라는 것도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그럼 부모에서 이 네임의 수정과 처리는 다 부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나는 그 방법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방법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또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만들어 놓은 대로 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 권한이 없는 메소드는 상속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프라이빗 메소드가 있다. 물려받아도 호출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프라이빗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의 프라이빗 메소드는 밖에서 호출할 수가 없죠. 물려받아도 호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권한이 없는 메소드는 상속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상속이 되지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접근 제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원래는 접근 제어는 한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외부에 접근을 허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이죠. 외부에 허용할까 말까. 근데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강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픈해 놓으면은 밖에서 잘못된 게 쓸 수 있으니까 막아야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죠. 프라이빗, 퍼블릭. 프라이빗은 밖에 오픈하지 않는 거죠. 밖에서 쓸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퍼블릭은 밖에 접근을 허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네임을 프라이빗으로 했더니 이 자식들의 코드를 구현할 때 너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네임을 직접 접근하지 못하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네임이 필요하면 늘 뭘 불러야 돼? 내 거이지만 뭘 불러서 써야 돼요? getName 메소드를 불러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코드에서는. 네임이 프라이빗이니까. 그래서 자식에게는 좀 더 개방하자. 라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프로텍티드입니다. 요 멤버가 프로텍티드가 되면은 자식에서는 이 B를 퍼블릭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이해됐죠? 프라이빗 밖에서 못 쓰는 거야. 퍼블릭 밖에서 쓸 수 있는 거야. 프로텍티드는 뭐예요? 자식에게만 조금 더 오픈해 주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면은 밖에서 볼 때는 뭐랑 똑같아요? 프라이빗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프로텍티드는 뭐랑 같아요? 퍼블릭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만 좀 더 특별하게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게 프로텍티드입니다. 상속할 때 좀 더 자식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그때 이제 프로텍트를 쓰는데 그것도 무작정 쓸 게 아니라 정말 프로텍트 써야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귀찮다. 그럴 경우는 아니면은 프로텍티드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항상 강건하게 좀 귀찮더라도 프로그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접근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public, private, 그 다음에 하나 예외적인 protected. 요것만 기억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놈의 C++는 나를 짜증나게 하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접근 권한이 들어가요. 상속을 하는데 퍼블릭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프로텍티드 상속받을 수 있고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꼭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C++는 여기에 세 종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보통의 상속은 퍼블릭으로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개념 딱 그 세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퍼블릭은 모두에게 오픈, 프라이빗은 자기한테만 오픈, 프로텍티드는 나와 자식에게만 오픈. 뭐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퍼블릭이 있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블릭 상속, 프로텍트 상속, 프라이빗 상속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안 쓰셔도 돼요. 저도 거의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상속을 해서 프로그램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특별하지 않고는. 그러면 퍼블릭으로 상속하면은 원래 접근 권한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프로텍티드로 되면 지금 접근 권한이 약한 거에서 그 센 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퍼블릭이 제일 약한 거죠. 그 다음이 프로텍티드, 그 다음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면 프로텍트가 되면은 자기보다 약했던 애는 끌어올리는 거야. 접근 권한을 높여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상속받으면 퍼블릭 애가 프로텍티드 멤버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프로텍트 멤버. 그리고 프라이빗이 되면은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죠. 내가 프로텍트 상속받았다. 그러면 퍼블릭에 있던 애들은 퍼블릭 멤버들은 어떤 멤버로 바뀌어요? 프로텍티드 멤버로 바뀌어요. 그럼 그 프로텍티드 멤버로 바뀐 게 얘한테 영향을 주냐? C는 A를 프로텍트를 받았어요. 그럼 C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밖에서 C를 사용하려는 애한테 영향을 줘요. 원래 보세요. 지금 A가 A, B, C 세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A는 private, B는 protected, C는 public이에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죠. 가능한 게. 그래서 세 개 종류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걔를 다 물려받아요. 물려받으면 얘는 원래 그 멤버 변수들을 B 객체는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는 무조건 다 물려받아요. 무조건 물려받아서 그 객체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그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부모가 세팅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A는 프라이빗 멤버고 B는 프로텍티드 멤버고 C는 퍼블릭 멤버예요. 자식은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멤버는 직접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 프라이빗 애는 직접적으로 가져다 못 써요. 그런데 밖에 입장에서 보면은 A는 프라이빗이니까 못 쓰죠. B는 프로텍티드니까 밖에서 못 써요. C는 퍼블릭이니까 쓸 수 있죠. C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와 요거 차이를 봅시다. 요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요 안에서는. 그런데 얘가 물려받으면서 C가 퍼블릭에서 뭘로 바뀐 거야? 프로텍트로 바뀐 거지. 프로텍트로 바뀌면은 밖에서 얘를 접근할 때 C를 아까는 퍼블릭이었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접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으면 그 물려받은 애들이
애들의 적군이 강화되고 그 적군이 강화된 거는 이 클래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사용할 때. 바뀌니까 적군 권한이 영향을 받고 추가적으로 C를 또다시 E가 상속받든 F가 상속을 받으면은 그 강화됐으니까 그 강화된 게 그대로 얘한테 물려받는 거죠. 개념이 이해돼요? 물론 잘 안 해요. 프로텍트 상속, 프라이빗 상속. 근데 가능한데 접근 권한이 강화된다. 누구한테 강화돼요? 상속받는 애한테 강화된다기보다는 그 상속받은 객체를 사용할 때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C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C를 추가적으로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 차이가 나타난 거를 일부는 원상복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프라이빗에서 상속받으면 후와 바가 프라이빗 메소드가 되는데 그 중에 바는 퍼블릭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using a bar를 퍼블릭에다 넣으면 바가 퍼블릭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프라이빗에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 using은 원래 권한으로는 회수할 수 있지만 원래 권한이 보다 더 약하게는 못 바꿔요. 그래서 A는 얘네들은 프라이빗이니까 이 프라이빗을 다시 퍼블릭으로는 그러니까 부모 뜻에 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대로 다 해야 돼. 질문.